안녕하세요. 2023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10번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10번 문제는 문서 부정행사죄와 관련된 문제예요. 자, 문서 부정행사죄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은근히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 문서에 관한 죄에서 가장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다 보니 조금 등한시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꽤나 까다로운 부분이죠. 가장 핵심은 뭐예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용도 내로 권한을 사용하거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이런 경우에 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용도 외로 쓴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권한이 있는 사람의 용도 내 사용. 요거. 그다음에 용도 외 사용이죠. 그다음에 권한이 없는 사람의 용도 내 사용. 요것만 처벌한다는 거예요. 요것만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권한이 없는 사람의 용도 외 사용. 이거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권한이 없는 사람의 용도 외 사용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요거가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네. 문제를 풀어보시면 첫 번째,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 자, 권한이 없는 사람이네요.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 자,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죠. 권한 없는 사람이 요거를 용도 내로 사용했을 경우에 뭔가 나한테 이득이 떨어지는 거죠. 즉 장애인 주차 구역에다가 싹 대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주차비를 그만큼 면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면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런 상황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애인 딱지를 장애인 사용 자동차라고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딱 붙여놨는데 그거를 그냥 장애인 어떤 그런 주차 공간이 아니라 그냥 일반 그냥 공간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럼 어떤 이득을 얘가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도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여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공문상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시를 부정행사한 것을 보아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그죠? 권한 없는 사람의 용도 외 사용이라는 거예요. 아까 권한 없는 사람의 용도 외 사용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용도 내로 쓰려면 기대가 있어야죠. 기대. 뭔가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어떤 이 권한, 이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붙이면 내가 어떤 돈을 안 내도 되는, 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 그런 용도 내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뭐죠? 그런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일반 주차구역에도 됐어. 아무런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용도대로 사용을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붙였음에도.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부정행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권한 없는 자의 용도 외 사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니은 인감증명서를 그 명의자가 아닌 자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공문서든 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 인감증명서를 명의자 아닌 자가 명의자 의사에 반해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그렇죠? 명의자의 의사에 반해서 인감증명서를 썼어요. 근데 문서의 본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됐다면 공문서도 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 인감증명서 자체가 어떤 용도와 권한이 특정됐다고 보기 좀 어려운 그런 문서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갑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갑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환 가입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요. 이거 뭐죠?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 권한 없는 사람, 갑은 뭐죠?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주민등록증을 용도 내로 써야 되잖아요. 용도 내로. 용도 내로 써야 되는데 이 용도 내로 쓴다는 게 뭐죠? 자신의 어떤 신원을 확인하는 용도로 쓸 때예요. 근데 이거 뭐죠? 이동전화 가입 신청을 했는데 이 가족의 것이라고 주셨어요. 가족의 것. 내 거라고 주장한 게 아니에요. 내 신분 확인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의 것이라고 하면서 이동전화 가입 신청한 거예요. 그럼 뭐죠? 용도 내가 아니라 용도 외 사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부정해서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리을.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 제시하는 거. 이거 뭐죠? 권한 없는 사람이 남의 운전면허 함부로 쓴 건데, 함부로 행사한 건데, 내 뭐죠? 내 신분 확인이라는 목적, 용도. 이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이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운전면허증이라는 것이 신분 확인이라는 용도도 신분 확인을 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잖아요. 따라서 용도 내 사용을 한 거죠. 권한 없는 사람이 용도 내 사용을 한 거니까 모두 또 동그라미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갑이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행방불명된 A인 것처럼 허위신고해서 갑의 사진과 지문이 찍힌 A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 즉 가짜 권한 없는 사람이죠. 갑은 권한 없는 사람이 A 명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제시했으면 당연히 공문서 부정해서 되는 거죠. 답은 1번이다. 아시겠죠? 1번만 틀린 거예요. 사용 권한자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는 공문서 부정해서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왜 용도 왜 사용이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 즉 용도 내에 사용한 거죠. 용도 내 사용이 뭐예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장애인 공간에서 딱 붙이고 섰을 때 돈을 면제받는 이게 용도 내 사용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비치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반 주차 구역에다 차를 세웠어. 그러면 그건 뭐죠? 용도 내로 쓴 게 아니잖아요. 용도 외로 쓴 거지. 따라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인감증명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인감증명서. 사용 권한자 용도가 특정되어 있어야 돼. 이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근데 인감증명서는 그 사용 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죠. 그죠? 따라서 이거를 함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문서의 본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공도화를 사용 권한 없는 자가 사용 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요법에 관하여 부정하게 사용 경우에 성립한다. 즉 권한 있는 자의 용도 외 사용도 부정 행사가 되는 거예요. 권한 없는 사람은 용도 내 사용인 거고, 근데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사용 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그 용도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의자가 아닌 자가 의사에 관해서 함부로 행사했다 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족의 것이라는 건 뭐죠? 신분 확인용이라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이다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 시험의 용도에는 동일인 증명의 용도가 포함된다는 거. 따라서 내가 남의 신분, 남의 운전면허증을 통해서 내 신분을 확인했다? 그럼 권한 없는 사람의 용도 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신분 확인용이라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5번은 이 권한 없는 발급이잖아요.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A명의 어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에 내 신분 확인하고 썼으니까 당연히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시겠죠. 성립하겠죠. 그래서 답은 한 개. 1번. 네, 1번 기억 하나 틀린 거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관련돼서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들을 아주 잘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문이 길고 힘든데 어쨌든 요 정도 풀 수만 있으면 공문서 부정행사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